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푸른빛을 쏟아내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불규칙한 박동을 경고하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20살 여학생, 그녀의 생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베테랑 심장외과 전문의 박성훈 과장에게는 그저 평범한 응급수술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보호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서연. 20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의 이름이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집도이의 손은 공중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성훈 과장은 수술용 확대경을 통해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살. 환자의 나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코, 길게 뻗은 속눈썹, 창백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과장님, 조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경고음만이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호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환자명 김수정, 보호자 이서연, 나이 47살, 관계모,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20년 전 27살이던 서연이 지금 47세가 되었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혈압이 9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불규칙. 수간호사의 외침에도 성훈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에서 서연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가 성훈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집도하셔야 합니다. 성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수술실 창문 너머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진 모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서연이구나. 20년 전 여름 대학병원 실습생이던 26살의 박성훈은 도서관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 이서연, 27살. 성훈보다 1살 많은 누나였지만 그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 빌려도 될까요? 서연이 성훈이 보고 있던 심장외과 전문 서적을 가리키며 물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꽤 어려운 책인데요. 간호사도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수술실 근무를 하려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눈빛에 성훈은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훈이 어려운 의학 용어를 설명해주면 서연은 실제 간호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성훈 씨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확신해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거든요. 서연의 격려는 성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실습 과정도 밤새워 공부하는 피로도 서연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둘 사이의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함께 걷는 병원 복도, 함께 마시는 커피, 함께 보는 일몰.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같은 수술실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서연의 소망은 성훈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성훈의 집안에서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 간호사와 사귀다니. 문제가 뭔가요, 아버지? 신분이 다르잖아. 앞으로 내가 병원장이 될 사람인데 직원과 사귀면 어떻게 하느냐. 성훈은 아버지의 고루한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쓰러졌습니다.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 서연은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훈 씨, 저 먼저 가요. 서연아, 잠시만. 나도 함께 갈게. 안 돼요. 당신에겐 꿈이 있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꿈. 그런 꿈이 뭐가 중요해?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언젠가 훌륭한 의사가 되면 그때 꼭 찾아와요. 약속해요. 그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성훈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성훈은 서연의 말대로 훌륭한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 과장님, 조수의 목소리에 성훈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혈압이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실세동이 시작됩니다. 수술실이 순식간에 응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은 20년간 쌓아온 경험을 총동원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충전 완료, 모두 떨어져. 전기 충격과 함께 환자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모든 이의 시선이 간절했습니다. 정상 리듬 회복, 혈압 상승 중입니다.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은 환자. 하지만 성훈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도에서 서연이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뒷모습은 여전히 성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간호사의 말에 성훈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였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체외순환기 준비. 네, 선생님. 성훈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이 아이가 정말 서연의 딸일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일까? 서연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환자의 심장을 직접 만지며 성훈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수혈 준비, 지혈제 투여.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성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수정이를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성훈의 마음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눈앞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회혈관 이식 시작합니다. 성훈의 손이 다시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의 손끝에서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습니다. 우회혈관 문합 완료. 심박동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혈압 110으로 상승.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환자 김수정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을 닮은 부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눈썹 모양과 입술의 곡선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정말 서연의 딸이 맞구나. 확신이 들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서연은 언제 결혼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선생님, 마지막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조수의 말에 성훈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기능 정상 회복, 혈류량 안정, 체외순환기 분리 준비. 드디어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살짝 열리며 수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분이 수술 진행 상황을 계속 문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서연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곧 회복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간호사가 나간 후 성우는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수술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훈에게는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회복실로 이송되는 동안 성훈은 화장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도 나만큼 늙었겠지. 나를 알아볼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성우는 멀리서 보호자 대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있을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앞에 서서 성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성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의 맑고 밝은 기운 대신 세월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서연 님이십니까?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성훈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연이 성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박성훈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다는 거죠?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훈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서연아.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훈이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우리 수정이의 주치의로. 수정이가 내 딸이구나. 응, 내 전부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없어.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정이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거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집중 관리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야. 젊으니까 회복력도 좋을 거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정말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서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주치의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서연의 딸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복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성훈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수정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아픈 데 없어?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수정이는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수술해 주신 박성훈 선생님이야.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정이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훈은 그 예의 바른 모습에서 서연의 교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많이 나아졌으니까 걱정 마세요. 성훈이 수정이의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수정이는 서연을 더욱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생이 되면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심장외과 의사요. 선생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20년 전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꼭 이루길 바라요.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수정이의 밝은 대답에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정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의대 진학 상담도 해드리고요. 성훈이 말하자 수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와, 최고예요. 그 순간 수정이가 갑자기 성훈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랑 어디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표정이요. 선생님 보실 때 뭔가 다르게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엄마를 보실 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성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때 친구였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오래된 친구시네요. 그렇지. 아주 오래된 친구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그동안 선생님 얘기 안 해주셨어요? 수정이의 순진한 질문에 두 어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오래전 일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좋겠어요. 수정이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성훈과 서연이 더 어색해 했습니다. 수정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직 회복 중이니까. 네, 엄마. 근데 선생님, 내일도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주치의니까 매일 와서 확인할 거야. 좋아요. 그럼 내일 또 봬요. 수정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회복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 성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응, 좋아. 병원 카페테리아는 조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수정이 아버지는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죽은 거야?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 서연의 대답이 성훈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아버지가 너야. 성훈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떠난 후에 알았어. 임신한 걸. 그럼 그때 성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밤이 생각났습니다.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싶어 했던 그 밤.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 너는 꿈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내 아이인데. 성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병원이야. 미안. 그런데 정말. 수정이 생일이 언제인지 계산해봐. 그럼 알 거야. 성훈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수정이가 20살이니까 20년 전에 태어났고, 그렇다면 정말
왜 혼자 키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부모님도 실망하셨고 학교도 그만둬야 했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수정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 그 아이가 내 전부야. 서연아, 괜찮아. 이제 와서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놀란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꿈에도 몰랐어.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정이한테 말할 거야? 성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하지?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비밀로 하자. 수정이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의 제안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일단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로만. 그게 가능할까? 성훈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하룻밤에 메우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 늦었어. 너는? 좀 더 있다가 갈게. 수정이 상태 확인하고. 그래. 그럼. 내일 봐. 응, 내일 봐. 서연이 일어나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딸,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20년의 공백.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정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회진을 돌면서도 마음은 수정이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수정이 병실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함께 회진을 도는 전공의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별일 없는데 계속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우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정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정이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게 인사하는 수정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밤에 아픈 데 없었고? 네, 괜찮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수정이가 읽고 있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장외과학 개론서였습니다. 어디서 구했어? 엄마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셨어요. 제가 의사 되고 싶다고 하니까요. 이 책은 좀 어렵지 않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특히 심장 수술 부분이 정말 신기해요. 수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의학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해. 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진지한 표정에서 성우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조금씩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와, 최고예요. 수정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성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네, 일찍 와서 상태 확인하려고요. 수정아, 아침은 먹었어? 네, 엄마. 병원 밥인데도 맛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입맛이 돌아왔나 보네. 서연이 딸의 이마를 만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성애를 보며 성우는 지난 20년 동안 서연이 얼마나 힘들게 혼자 키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저한테 의학 공부 가르쳐 주신대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성훈과 서연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정이가 일어나자 서연이 부축해 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정이가 나간 후 병실에는 성훈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 같은데. 응,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서연아, 나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어쨌을 거야? 내 꿈을 포기하고 나랑 결혼했을 거야? 서연의 질문에 성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도 어렸어. 뭐가 중요한지 몰랐지. 지금은 알아? 지금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것 같아. 성운의 진솔한 대답에 서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정이한테 언제 말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 그때 수정이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표정이 좀 심각한데요. 아니야, 그냥 치료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 서연이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아. 일주일이나요?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데. 건강이 우선이야, 수정아. 서연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의학 공부 열심히 하자. 성운이 말하자 수정이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아. 선생님, 순간 수정이가 아빠라고 부를 뻔한 것 같았습니다. 성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운은 매일 수정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치의로서의 의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수정이는 의학서를 펼쳐놓고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성우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어.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심장이 평생 쉬지 않고 뛰다니. 그렇지. 그래서 심장이 아프면 생명이 위험한 거야. 제가 왜 심장이 아팠을까요? 수정이의 질문에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치료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서연이 점심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공부하고 있네.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재밌어요. 선생님도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했네요. 그럼 함께 드세요. 많이 사왔어요. 서연의 제안에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 선생님도 함께 드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수정이가 권하자 성우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조금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수정아, 꿈이 의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성운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엄마처럼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수정이의 말에 서연이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아. 그래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수정아. 서연이 당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성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알지 못하는 딸의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저희랑 함께 살지 않으세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까요? 수정이의 간절한 질문에 서연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엄마도 행복해지시고 저도 아빠를 만나보고. 수정이의 순수한 바람을 들으며 성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점심을 마친 후 성우는 서연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정이 말 들었지?
응,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언제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퇴원하고 안정되면 그때. 그래도 될까?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게 맞나? 속이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야. 서연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수정이를 위해서. 성우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이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집에 가도 돼요? 응,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다만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수정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빛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생명도 구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천만에. 나도 즐거웠어. 성운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딸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죠? 수정이의 질문에 성우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의학 공부도 계속 가르쳐 줄게. 와, 정말 좋아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퇴원 수속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네요. 수정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문득 이별이 아쉬워졌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선생님. 택시 타고 갈게요. 서연이 사양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환자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성운의 차에 탔습니다. 오랜만에 병원 밖 공기를 마신 수정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찾아가실 수 있어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차 안에서 수정이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좋아했습니다. 성우는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가족처럼 함께 있으니까. 수정이의 말에 성운과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처럼요? 성운이 물었습니다. 네, 아빠, 엄마, 딸 이렇게요. 물론 선생님이 제 아빠는 아니지만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성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제발 들어오세요. 수정이도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서연의 간청에 성우는 결국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수정이의 상장들과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받았네. 우리 수정이 공부를 정말 잘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습니다. 수정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돌, 입학식, 생일 파티, 졸업식. 모든 순간을 서연이 혼자서 기록해왔습니다. 이 사진들, 내가 없는 20년이구나. 성운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수정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운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아,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연이 딸을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박 선생님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내 아빠야. 네. 수정이가 깜짝 놀라며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아빠세요?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와. 수정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화가 났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니. 수정이가 성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성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부녀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성훈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2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으니까. 서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성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수정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 성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의대에 들어가면 아빠가 직접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감사해요, 아빠. 그 순간 성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서연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정이는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